윤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의 특징은 민주당 시절부터 네. 입법 폭주, 네. 방탄 입법 뭐 이런 것들로 일관돼 왔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이 정권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곧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나와 있죠. 네. 김병기 의원하고 예. 그리고 서영교, 예, 서영교. 김병기, 서영교. 예. 서영교. 네. 이제는 민주당은 대표든 원내대표든 다 친명이고 뭐 비명도 없고 비주류도 없으니까 그렇죠. 다 친명끼리 서로 이제 끼리끼리 누가 먼저 해먹느냐 이 싸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병기도 친명, 서영교도 친명. 그렇죠. 지금 대표를 노리고 있는 정청래도 그거 핵심이죠. 찐명. 뭐 거기에 박찬대도 또 대표 두 사람이 경쟁을 벌인다니까 다 친명들이에요. 친명 세상인데 이 김병기 의원 하면은 원래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의 신명 쪽으로 이렇게 싹 가담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 김병기 하면은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 환송 선고가 내려지니까 요것 봐라. 한 달 뒤에 보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어. 기억이 나죠? 요것 봐라. 한 달 뒤에 보자. 그게 뭡니까? 어떻게 법원 판결을 그렇게까지 대법원 판결을 정치 보복을 앞세워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때 깜짝 놀랐죠.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당히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엊그저께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하는데 그 좌우로 앉혀놓고 이재명 좌우로 김병기 그 서영교 앉혀놓고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가 9일날 자기 SNS에 반헌법 특위를 구성하겠다. 그래갖고 내란 책임자들을 사회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금 글을 올렸네요. 이게 과거 반민특위 뭐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건가요? 해방 후에 친일 분자 잡아내겠다고 한 반민특위랑 비슷한 거죠. 반헌법 뭐 특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그러면 지금 특검은 뭐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그것도 내란 특검도 검사가 무슨 40명인가 60명 아닙니까? 그렇죠. 새 특검 합치면 120명이에요. 60명. 검찰청 하나 규모고 기간도 170일간을 그냥 탈탈 털겠다는데 그렇죠. 이건 지금 아마 국회에다 반헌법 특위를 구성하겠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윤석열 구속시키고 아예 그냥 국민의힘까지 다 해산하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싸그리 이 내란으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숙정을 해버리겠다. 그렇죠. 뭐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도 뭐 말 잘못 당신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미국에서 그 메카시 선풍 볼 때 너 공산당이지 했잖아요. 그때 영화 감독부터 다 잡혀간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김병기 얘기 들어보면은 뭐 한 줌도 되지 않는 내란 잔당은 여전히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무시무시해요. 내란이 지금 뭐가 지속되고 있나요? 그래서 자기는 최종 병기가 필요한데 이때 어설픈 타협이 아닌 제압과 항복을 받아낼 배짱 있는 장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이라든가 이번에 서울고법 형사 7부도 머리를 탁 숙인 게 만약 재판을 계속하겠다 당신 내란죄야. 아니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그 네. 파기환송심에 동의했던 네. 10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네.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택동 때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 홍위병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아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치우고 철저하고 비타협적인 내란 정식을 완수한 도구로 최종병기 김병기를 써달라. 그러니까 쌈질하고 정치 보복하고 아예 말살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 이게 출사표예요. 그러면서 한심하죠.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통령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그냥 갈아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원내에서 막 밀어붙이고 지금은 워낙 뭐 거대 이제 여당이 된 거죠. 그렇죠. 집권당이니까 무슨 불의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국회도 칼자루까지 다 쥐고 있으니까. 행정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히틀러가 왜 1930년대 초반에 수권법 히틀러가 알아서 하세요거든요. 권한을 모두 준 거. 지금 그거랑 비슷해요. 권력 남용을 하면 히틀러의 길을 가는 건데 그거를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 김병기 같은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아예 갈아 마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썸뜩한 거죠.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란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겠다는데 끔찍합니다. 섬뜩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는 여차하면 내란이라는 딱지를 딱 낙인을 붙여. 문재인 정권은 적폐 이거 아닙니까? 적폐청산. 그러니까 당신 적폐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공직자들한테 그 적폐 대상자 다 써내라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청산해버린 거 아니에요? 각 전 정부 기관마다 적폐청산위원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도 받고 서버 뒤지고 청와대도 캐비넷 뒤져서 떠뜨리고 온 나라가 하여튼 적폐청산 선풍이 불었는데 결국 나온 건 뭐죠? 억울한 희생자만 나왔어요. 자살한 사람들만 나오고. 아니 이번에 트리플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사실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오랫동안 6개월 이상 털어온 거고 이제는 아니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야당 때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특검을. 그렇죠. 지금까지 특검이 있었지만 야당이 요구해서 특검이 생긴 거지. 여당은 자기가 손발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왜 또 특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트리플 특검에다가 또 국회에서 반헌법 특위까지 구성한다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국정원 출신이니까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온 나라를 험악하게 만드는구나. 지금 대화와 타협과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때려잡자 뭐 이런 식으로만 나가니까 지금 특검법도 금방 고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가장 독소조항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뭐 교수들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임명했잖아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조국신당이 추천해요. 조국혁신당이. 그 특검은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구속될 때까지 수사하자. 그거예요. 어쨌든 전 부처에 대한 숙청바람이 불 것 같은데 뭐 언론계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첫 타자가 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9일날 당장 경호처 5개 본부장 전부 대기명령, 대기발령을 내버렸네요. 이게 숙청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숙청 시작이겠죠. 이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물러났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사표 내고 나가가지고 나머지 이제 5명의 본부장들도 다 대기발령 내고 뭐 이 본부장만 내겠습니까?
이 경호처는 그동안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했다.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것이 강의정 대변인의 이런 언론 브리핑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 속과내기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경호처야 자기 지휘자, 자기 상사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럼요,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정치 바람에서 한다. 저는 뭐 그러니까요. 정치 정무직이야. 정권 바뀌면 나가야죠. 책임도 지고 해야 되는데 밑에 성실히 일하던 그런 직업 그 공무원 출신들이나 이런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까지 정치로 몰아가지고 우르르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국가 100년 대계를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효정 대변인이 인적 쇄신이라든가 조직 안정 조치를 취하는 첫 단계다. 이런 거 보면은 5명뿐만 아니라 경호처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신원 검증 작업을 벌여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경호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명령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그 그렇죠. 사람들을 가장 맡겨진 제1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호에 나섰던 사람들인데 당신 전부 내란 가담자야.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쪽 오고 이렇게 내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리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을 줘야죠. 예. 네? 그런데 저렇게 무리한 걸 했다. 뭐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런 것도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법 폭주를 넘어서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숙청 작업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람이 전에는 대법관 100명 증언을 냈습니다. 이게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황당한 사람이죠. 네. 그냥 뭐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대법관 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대법관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대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다수결 나겠다는 건가요? 예. 예. 참. 정말 입법 폭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헌재에서 결정한 네. 그런 각하 결정이라든가 헌재가 심의 중인 그 심판 절차의 적법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인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름은 국민주권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예. 이걸 또 만들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헌재 위에 또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6.25 때 왜 동네마다 인민위원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거를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자문기구 같은 거를 국민주권위원회를 둬서 이게 국민 뜻에 맞느냐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게 그걸 심의하겠다는 거죠. 정말 이건 법치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 하는데 헌법재판소 의회 하나를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심에서 대법원 판결한 거를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또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를 거기에 국민주권위원회 그 인민위원회 발상이죠. 그런 거 두겠다는 건데 국민주권위원회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또 둔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아니, 최고 법 전문가들이 내린 최고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그걸 인민위원회 같은 걸 둬가지고 알아서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저는 그 생각 나던데요. 6.25 때 왜 그렇죠. 동네마다 인민위원회 둬서 완장 차고 완장 차는 거죠. 지주들 왜 처단하고 그런 거 하겠다는 거죠. 한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 정권에 반대되는 어떤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낸다든가 하면은 그건 이제 이 국민주권위원회에서 그거 안 돼. 이렇게 결정하면 끝난다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결정을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각하 결정 국민 이름으로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참 한숨이 나오죠. 한숨.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 자체가 안 된 사람들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하죠. 국민 뜻을 묻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주권위원회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북한의 인민위원회랑 뭐가 다르겠어요? 예. 모든 것을 그럼 국민 투표에 붙여야죠. 아, 참. 참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입법 폭주를 해도 네. 어느 정도로 해야지 과잉 입법 정도를 넘어서 이거는 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네. 불행. 무조건 내 질러보고 보자. 네. 대법관 100명을 하자는 이런 발상 자체를 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0명을 하면은 그게 판결이 내려집니까? 뭡니까? 100명이. 그러니까 동네 장사미사들이 다 대법관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판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을 찍어주는 유권자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유권자들 책임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 자질도 좀 보고 판단력도 좀 보고 인성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뽑아야 되는데 우리 잘 아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한테 인사 잘해 해가지고 우르르 찍으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 참 유권자들이 책임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네. 완전히 뭐 개딸들이 다 찍어주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조건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1의 선택 기준 아닙니까? 이 장경태도 아마 전 그 최고위원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재명 네. 앞장서서 네. 지지하면서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개딸들 지지를 받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까지를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정권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에 나서겠다는 사람이라든가 또 현역 국회의원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신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근데 여당은 신념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국정에서 책임을. 여자가 한자로 더불어 여자잖아요. 예. 국민과 반대당과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게 여당이고 야당은 풀밭 야자잖아. 야. 들려. 들려. 그러니까 풍찬 노수 가면서 들판에서 싸우는 게 야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라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그렇죠. 여당, 야당이 지금 어떻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당은 질주하고 있고 배려할 줄 못하고 야당은 지금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자기네끼리만 싸우고 있고 그래서 여당,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우리 국민의 어떻게 보면 불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할 텐데 네. 걱정입니다. 네.